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K 반상혜입니다. 짜라로. 저는 맥시. 저는 미니입니다. 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 2025 K-팝 네. 총결산 어워즈입니다. 25년이 다 지나간 기념으로 네. 저희가 K-팝 총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정말 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데뷔도 하고 컴백도 하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냈던 것처럼 이번엔 하반기를 모두 포함해서 총결산으로 어워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25년은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가? 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네. 저희 부문이 있죠. 네. 부문이 상반기 결산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살짝. 일단 프로모, 네. 컨셉, 예. 뮤직비디오, 예. 안무, 예. 그리고 또 저희 대상이 이번에 네. 대상을 세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여기가 살짝 달라졌죠? 네, 요 대상에 노래, 앨범, 아티스트까지 이렇게 대상 세 부문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도 또 이렇게 한번 비슷하게 가보자. 네,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워스트는 이제 굳이 뽑지 않고 이제 뒤에서 또 따로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좋아요. 했고요. 일단 첫 번째죠. 네, 첫 번째죠. 첫 번째 부문 프로모입니다. 이제 정말 K-팝이 프로모션이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되게 힘들게 골랐어요. 사실 프로모는 너무 좋았는데 노래가 별로고 컨셉이 별로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맞아. 특히 SM은 티저 사기라고 하잖아요. 자, 뒤에서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는 좋은데 결과물이 아쉬웠던 그런 곡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는 상반기와 같게 위시 분들의 프로모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곡까지 연결감이 있게 가는 것 같았고 미니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프로모라고 하면 맥시 씨가 말한 것처럼 앨범의 연결성 뭐 이런 것까지 잘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팬들의 참여도가 들어간 것도 저는 그 되게 좋았던 그룹이 있어서 오, 누군가요? 그게 막 트리플 S였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밀고 오던 프로모였는데 내 손으로 직접 곡 고르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곡까지? 그 유튜브 계정이 있거든요. 트리플 S 계정에 가면은 그 컴백 시기쯤에 곡을 막 올려줘요. 그래서 팀별로 잡아서 A, B 두 곡으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왕중왕전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메인이 되고 그 안에서 좋았던 애들은 수록곡으로 빠져요. 이런 똑똑한 발상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의상이나 뭐 그런 것까지 약간 팬들의 참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모를 진행했었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후보까지 저는 떠올랐으나 결국 저도 위시로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했지만 위시가 아무래도 25년도에 프로모를 거의 책임졌다고 그쵸.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릴스까지 전 프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릴스 유행까지 선두주자로 너무 잘 했다 위시가. 맞아요.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컬러도 살짝 위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정교하고 완성도 있는 그런 앨범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TT로 살아남으신 거 아세요? 그래서 2025 네. 프로모 베스트는 위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부문은 컨셉입니다. 네, 맥시 씨는 컨셉 누굴 생각하셨나요? 저는 일단 르세라핌이 좀 독보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컨셉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핫이 나왔죠? 그렇죠. 핫부터 이제 수록곡들도 그렇고 이번에 스파게티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했는데 완성도도 좋았고 그리고 그걸 멤버들이 꽤나 잘 소화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져서 저는 르세라핌을 뽑았습니다. 미니님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도 르세라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독보적이었어. 맞긴 해. 아이돌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되게 파격적이죠? 약간 파격적이고 티치한 느낌을 잘 잡았고 뭐 앨범이던가 뭐 안무라던가 뭐 뮤비라던가 이걸 한꺼번에 컨셉을 통일감 있게 너무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컨셉을 르세라핌을 줬습니다. 또 MD도 굉장히 잘 뽑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쵸. 너무 좋았어요. 딱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맞아. 너무 진짜 그 스파게티 면 그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했다 컨셉을. 그러면 2025 컨셉 부문은 르세라핌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뮤직비디오죠. 예. 우리의 뮤직비디오 부문은 저부터 말할까요? 네, 말해보세요. 뭐가 좋으셨어요? 저는 핫투어예요. 아, 포커스? 네. 아, 좋았죠 정말. 저는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뭐 앞에 그 포커스 같은 분위기 잘 보여주다가 그 마지막 터지는 부분 프리큐어 같은 거 너무 좋았어요. 맞아. 진짜 그 약간 잔잔바리로 끝날 수 있는 그냥 이게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을 끝낼 수 있는데 이게 아이돌이다 라는 걸 잘 보여줬다 뮤직비디오도. 그래서 핫투어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맥시 씨는 저는 올해는 마음에 드는 뮤비가 정말 많아. 근데 제가 뮤직비디오 영상 이제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네. 뭐 포커스도 마음에 너무 들었고 그리고 태연님이 솔로 10주년이 나와서 우리 웅니가 팬으로서 그 뮤비도 굉장히 감동도 있고 울림도 있었고 한데 저는 약간 화사님 뮤비도 굉장히 또 제 취향이어서 정말 아트 필름 같기도 하고 독립영화 영상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 모든 걸 이긴 젠 있잖아요. 명물허전이죠. 그쵸. 쟤는 뭐 젠이 근데 사실 너무너무 세서 저는 진짜 거의 뭐 근 5년간 베스트를 골라도 젠을 고를 것 같아서 근데 맞긴 해. 이제 다들 좋았지만 제니님의 제니 저의 가장 베스트 음.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요? 뭐가 그래도 우리의 이제 베스트를 뽑아야 베스트 되잖아요. 뽑아니까 맞다. 근데 쟤를 꺼내면 내가 어떡해? 그쵸. 이제 앞에까지는 의견이 좀 잘 맞았는데 이게 또 근데 취향과 그쵸. 또 이게 뭔가 퀄리티는 또 다른 부분이라 맞아. 이거 하트와는 너무 취향을 너무 저격한 거고 맞아요. 쟤는 진짜 그냥 모든 뭔가 장면들의 완성도가 너무 강한 맞아요, 뮤비이기 맞아요. 때문에 거의 영화였잖아요. 뭐 스님까지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럼 쟤는 해야죠. 자 그러면은 2025 뮤비 네. 제니님의 젠 젠!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다음 부문은 이제 안무. 네.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안무가 막 엄청나게 생각나는 게 뭔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라이크 제니 빼고는 일단 저는 포커스 안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좀 깔끔하고 맞아, 선 성가란 위주 느낌.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투아를 할까 했는데 네. 이제 또 다영님이 바디로 또 되게 이제 치고 올라왔잖아요. 정말 반갑게. 그래서 저는 그 노래와 안무의 합이 되게 잘 맞아서 다영님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미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안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번 상반기에는 그 그룹이 갖고 있는 그걸 잘 표현해준 아이브를 꼽았었는데 이 청결산에서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진 게 안무라 함은 또 사람들이 따라하고 잘 추는 사람들은 더 잘 보이는 약간 그런 걸 잘 보여준 게 또 안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코르티스를 한번 생각을 했다가 어떤 노래? 고. 고가 너무 이 그쵸, 뭐랄까요? 너무 그 고라는 자체도 너무 잘 표현했고 그냥 사람들 잘 따라하고 코르티스라고 한번 가져왔는데 또 이렇게 맥시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영 씨의 그 그쵸. 바디는 좀 이렇게 딱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너무- 챌린지도 많이 잘 하게 했고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들 잘 따라하고 잘 추는 사람들은 더 선이 더 이쁘게 보이는 그런 걸 봤을 땐 다영 씨가 맞지 않나. 본인을 그 돌아보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생각해요. 너무 성장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앨범에 수록곡이 아마 2개 더 있는데 맞아요. 2곡 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딱 그 결이 되게 잘 맞는 앨범이라고 해야 될까? 여름에 조금 늦게 나와서 아쉽긴 너무 했는데 아쉬웠어. 그래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 노랜데 여름에 살짝 삐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된 거면 맞아. 그냥 좋아서 잘 된 거다 이거는. 그러면 2025 안무는 다영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전 약간 이 지금 대상 가기 전에 네. 쓴소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아쉬운 점은 우리 약간 대상 가기 전에 원래 이런 거 그쵸. 바로 대상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쓴소리가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너무 일단 네. 쓴소리를 하기 앞서 네. 약간 쿠션을 좀 깔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만큼 잘할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아쉬움이잖아요. 너무 아쉬움. 기대감이 컸기에 나오는 아쉬움. 뭔가 올해 전반적으로 양도 많았고 질도 높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나사 하나 빠져있는 그런 지금 캐대언이 난리가 났잖아요. 올해 진짜 캐대언의 해였잖아요. 이렇게 K의 위상이 올라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해야 된다고. K-팝은 무엇을 했나? K-팝 시장은 무엇을 했나?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열심히 살고 있죠 모두. 근데 맞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올해 정말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라이즈 분들 네. 그리고 에스파를 비롯한 우리 모든 SM 식구분들에게 정말 아쉽다는 쓴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네. 라이즈가 굉장히 좋은 그 멤버들을 저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죠. 멤버들 간의 합이 너무 좋고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음색의 합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오디세이 앨범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죠. 정말 거의 막 나왔다. 간만에 스엠에 뭔가 이렇게 명반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프로모도 그렇고 타이틀곡도 그렇고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 가고 있었는데 어. 엄청 큰 돌에 걸린 느낌? 물론 이제 잘 됐죠. 데뷔 때부터 잘 되고 라이즈의 탄생부터 SM에서 대중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도 하셨죠, 사실. 그쵸. 근데 플라이업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커플곡이 백백백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너무 NCT 냄새가 너무 나서 맞아. 라이즈라면 SM에 있는 그 거대한 NCT라는 벽을 치우고 새로운 색깔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지우지 못한 채 NCT한테 가지 못한 곡을 받아서 가져온 느낌? 그렇게 오디세이가 지나가고 오디세이 앨범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난 티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갑자기 이거다. 다들. 이거다. 막 진짜 거의 무슨 명품 화보를 찍어놨어. 진짜. 옛날 엑소더스 그런 컴포를 보는 듯한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정말 잔뜩. 예전과 다르지 않네요? 정말 이 티저 사기는 언제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페임이 나왔는데 뮤비부터 정말 쓴소리를 안 할 수 없게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의상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헤어스타일 말할 필요도 없고 언제까지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노래는 너무 좋아요. 곡 자체는 뭐 좋아요. 되게 뭔가 팬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잖아. 지금 날 보는 넌 어때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서사가 좋은데 사실 좀 이거는 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디벨롭할 부분이 너무 많은 곡이라 생각해요. 올해 정말 투어부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쓴소리를 꼭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위니님은 생각나는 쓴소리 있으실까요?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요, 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 못하겠어요. 드림이요? 우시나요? 정말 많은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쉬운 점을 말해보자면 한두 가지겠어요 뭐. 아이고 10주년 잘 준비하시고요. 자, 또 진짜 근데 염색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한 염색. 염색 이상한 염색 멈춰주세요. 몰라요. 저 이제 염색 눈에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다음 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근데 SM이 올해 무슨 마가 낀 거 마냥 3세도 아니고 9수도 아닌 것이 왜 이런 이 모양 이 꼴인지 저는 3회 배수 30주년이래 3대? 30주년 콘서트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까지 탈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쁜 건 알아요. 근데 그래서 센터제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왜 나눴죠? 이렇게 할 거면? 무엇을 위해 나눈 거죠? 저는 이렇게 보면 그냥 한 분이 일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센터제를 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진짜 한두 개가 문제면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다 종합적으로 그래.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걸스온탑이나 우리 슈퍼엠 했던 것처럼 무슨 프로젝트 그룹을 낸 것도 아니고 30주년이면은 보이그룹 하나 걸그룹 하나 혼성 하나 세 그룹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교차 편집 커버곡 앨범 띡 내고 앨범 띡 내고 돈 걷어가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만들어진 노래도 아니고 그니까 그래 그 30주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참 아쉽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셨나? 회사에서? 회사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을 치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 이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쌤이 올 한 해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워서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아쉬워서 SM은 진짜 어떻게 할 건지 좀 드리 10주년 진짜 잘해라. 나 진짜 앞에 입국 다 봤다. 모든 아이돌에게 우리 계속 말했지. 10주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봤잖아요 지금 계속. 어떻게 됐는지. 세븐틴 몬스타엑스 다 지나갔죠. 일단 솔직히 뭐 NCT 수장님이 오셨잖아요 다시. 그리고 재현님도 이제 6월에 제대를 앞두고 있고 네이션 많이 기대하고 있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2026 NCT U 해서 정말 저는 또 재밌는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던 거 말고 좀 신선한 조합으로 갑시다. 너무 우리 또 애기들이 6이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6명이 굉장히 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저희 NCT U 조합으로 거의 1시간 편 영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많아요. 저희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데 네오센터에서 이거 모르실 리가 없어요. 저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데려가던가. 우리 데려가던가. 난 진짜 자신 있어. 우리가 자신 있어. 저희가 PPT까지 만들어서 갈 테니까. 저 진짜 정말 머릿속에 많아요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조각들을 채워주시길 제발 부탁드리면서 SM 내년에는 진짜 좀 잘하고 엑소 컴백부터 또 반응이 좋잖아요. 네. 엑소 반응 좋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잘 이끌어서 첫 단추를 또 26년은 잘 꿰시고
26년 한번 연말까지 완벽하게 한번 SM의 해로 만들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잖아. 그니까. 그래, 할 수 있어. 올해는 JYP가 굉장히 선두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뭔가 늘 2등만 하던 모범생이 드디어 약간 1등을 하려고 치고 나오는 느낌? MX 친구들도 좀 잘 됐고 너무 잘했죠. 스키즈가 이제 완전히 뭔가 한계점을 넘어서 몸집이 커져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와서 인기도 다시 많아지고 상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아 JYP가 기획과 계획을 잘 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쉬운 점을 말하기로 했는데 SM만 아쉬운 점 나열하고 다들 잘했다고. 아 근데 JYP는 그런 게 있어. 항상 그 컨셉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 뭔가 그 곡이 있으면 그 곡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이 친구들이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지. 근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약간 그냥 항상 어딘가 아쉬워. 너무 정직해. 그래서 그런가? 너무 다 정직하게 잘하고 정직하게 웃고 정직하게 끼를 부려. 맞아. 거기서 제일 정직하게 안 하시는 건 박진영 씨밖에 없어. 맞아. 박진영 수장님밖에 안 계셔. 친구들의 끼는 있다 할지언정 노래가 그걸 못 받쳐줘요. 그래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정말 슬피 우는 있지가 있잖아요. 많이 울었다. 이때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쉽. 제가 진짜 류진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이돌을 하기 위해 태어난 친구처럼 너무 잘했어서 이 친구는 정말 크게 나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뒷받침을 전혀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지가 너무 포지션이 아쉬워졌어. 이거는 근데 심지어 많은 대중분들까지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제 뒤집기가 힘들어져요. 돌판에서 쓴소리 나올 때 뒤집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대중들까지 하면 그 루즈한 이미지가 전파가 되는 거야. 박혀버리지 그냥. 근데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꾸준하게 지금 가신다. 예지를 그렇게 잘해놓고 왜 그랬을까? 난 진짜 있지 친구들 챌린지 하는 것만 봐도 너무 아쉬워. 그런 노래 가지고 와서 챌린지 할 게 아니라 본인 노래였어야 되는데 그 본인들도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욕심에 그 불씨가 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다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뭔가 이렇게 다 제가 되지 않게. 킥플립이 올해 데뷔인가요? 네 올해 데뷔했죠. 25년도. 킥플립 친구들 그 개훈 친구가 엄청 애쓰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계랄 맞나? JYP 아이돌 친구들이 되게 예능을 잘했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뭔가 청량? 청량 한번 잡으셨으니까 또 JYP에서 그런 느낌이 없었어가지고 잘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YG는 프로듀서 좀 바꾸셔야겠어. 그거 너무 재미없더라. 거기는 할 말이 없네. 그 더블링 배우- 얘기할까? 더블링 얘기하자. 그럼 일단 더블랙 얘기를 먼저 하자면 뭐 미아오도 좀 멋있는 좀 더 삐대는 곡을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멤버들이 너무 잘하거든. 너무 잘해. 나린이, 가원이뿐만 아니라 수인이도 되게 잘하고 난 오히려 엘라랑 안나 소리가 좀 정체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안나가 딱 되게 케이팝 느낌이야 목소리가. 맞아. 서정적이고 어, 감정적이고 맞아. 그런 느낌이 있고 엘라 목소리가 톤이 되게 좀 진한 편인데 아직 어려서 약간은 아직 안 나오는데 나는 엘라를 좀 그 메인 색깔로 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그리고 또 더블랙의 올데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도 잘 트레이닝을 근데 거기는 좀 제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 같던데? 해야 돼.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멋있게 갈 거면 오히려 더 빡세게 해야 돼. 맞아. 진짜 아티스트 같고 그렇게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뭔가 크루 같은 느낌을 낼 거면 진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막 무슨 SM처럼 다 똑같이 칼군무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트레이닝은 진짜 본인 개개인의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 실력이 있으신데 아니 없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실력적으로 옛날에 YG만큼 탄탄하진 않아. 솔직히. 그치 그건 맞지. 옛날에 YG가 냈던 그런 것만큼 탄탄하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멤버들 개개인이 조금 더 탄탄하게 부족한 부분들 좀 많이 채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거기라고는 일이 적었겠어요? 하이브는 그래도 회사가 어쨌든 아예 다르니까. 그치 아예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알아서 좀 여우같이람 이게 꼼꼼하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 그래서 또 굉장히 좋은 컨셉과 또 노래를 가지고 온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물론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근데 코르티스가 이게 데뷔 프로모는 정말 좋았어요. 약간 라이즈
뮤직비즈 데뷔 프로모 비슷했고 그리고 되게 그 아티스트 같은 느낌을 좀 강하게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올데프 할 때도 말했지만 아티스트 느낌이 나려면 개개인의 실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완전. 더 그러니까 끼가 있고 더 실력적으로 근사해야 그게 보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때 희열을 느끼지. 실력은 적당히 있는데 무대에서 논다고 그게 노는 게 아니게 되는 그래요, 거예요. 맞아요. 그 선배 중에 있잖아요. 다들 빅뱅 보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빅뱅은 개개인의 실력이 정말 탄탄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개성이 강해졌지만 개인이 탄탄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자본이 탄탄해 버리니까 기획자들이 탄탄한 거고 자본이 탄탄한 거니까 이 아이돌 친구들 진짜 개개인의 실력을 좀 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보컬의 부재. 전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심각하죠. 보컬 친구들이 왜 이렇게 눈에 안 띌까요? 사실 잘하는 친구는 늘 있지만 그 친구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가 글쿤 이러고 끝나요. 끌끈?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으로 뭔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잘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더 잘 보여줄 건지와 아니면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친구들을 어떻게 색깔을 만들어 갈 건지. 그리고 앞으로 K-팝 산업에서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로 이제 약간 쓴소리를 여기서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해보고요. 네. 이제 대상이 남았잖아요, 저희. 그쵸. 이제 드디어 드디어 대상의 대상의 부문들을 한번 읊어볼까요? 말씀해 주시죠. 노래, 음, 앨범, 네? 아티스트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부문으로 노래를 먼저 해볼까요? 2025 올해의 노래 후보부터 만나보실까요? 저는 딱 뭔가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골든이 그쵸. 25년의 노래였지 않았나? K-팝 노래. 맞아요. 한국의 위상을 하이 커리어로 그냥 팍 찍어준 맞아요. 노래였지 않았나 싶어서 골든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맥시 씨는? 저는 네. 또 젠입니다. 사실 젠이라는 곡이 네. 앞으로 미래 5년도 제니가 아닌 이상 이런 음. 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죠. 젠이라는 곡은 개인의 취향적인 것도 너무 잘 맞고 좋지만 퀄리티 완성도를 다 따져봤을 때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저는 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곡을 정해야 되잖아요. 한 곡으로 정해야 되는데. 근데 네. 25년도에 캐대원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었기 때문에 저는 골든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젠도 퀄리티가 너무 좋고 너무나 멋진 노래지만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그쵸. 그러긴 힘들죠. 뭔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골든이 가져가는 게 맞다 맞아요. 싶고요. 그러면 2025 올해의 노래 골든! 축하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이 한 끝이 이거였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감정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표현했다. 그래서 다들 잘 따라 부르고 너무 공감한 노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문 2025 올해의 앨범. 앨범. 네, 맥시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네. 앨범은 정말 제가 올해 아주 아껴 듣고 오래 듣고 꼼꼼히 들은 앨범이 있는데요. 어떡하지? 나 벌써 예상이 가는데? 바로 해찬님 크레이지 앨범인데요. 올해 SM 베스트는 해찬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들을 만한 노래가 해찬이 앨범밖에 없었다. 그냥 앨범이 1번부터 막곡까지 버릴 곡이 하나도 없어. 맞아. 제가 생각하는 해찬이의 솔로곡은 What's Your Name이었어요. 그런 힙합, R&B 댄스가 가미된 그런 곡을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레이지로 타이틀이 나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했어. 그 약간 라틴 느낌도 나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 줬는데 그게 좋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해찬이가 되게 막 고집을 부려서 그 곡을 타이틀로 얻어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욕심을 가져줘서 고마웠고 What's Your Name을 그런 곡을 생각했는데 그 곡도 마침 있고 그 곡보다 더 좋은 타이틀곡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해찬이를 생각했을 때 해찬이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약간 서정적인 곡들 그런 것도 싹 들어가 있고 슈피 너무 좋아. 슈비가 정말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근데 저는 겨울에 들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뭔가 그 어두막 맞아. 약간 어두울 아니면 때, 이제 비올 때.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뭐요? 인터미션. 인터미션이 있는 게 좋았고. 인터미션에 아우트로 있는 거. 이게 제가 보는 해찬님 되게 애기거든요. 저는 루키즈 때부터 봤으니까 저한테 아직 막 그 해찬은 되게 애기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아우트로랑 인터미션 때 되게 막 목 푸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작업실에서 그냥 남자 모습을 또 내더라고. 그래서 너무 그게 또 웃기고 재밌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고. 되게 근데 이게 있어서 진짜 그 아티스트적인 맞아. 면모를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 라이츠부터 크레이지 진짜 좋았고 롤윈미가 정말 좋았고 저 여기서 하나 꼽자면 저 아드레날린은 아드레날린 되게 해찬스러운 느낌이 있지. 딱 잘 표현할 것 같은 곡이야. 맞아, 그렇게 맞아. 또 잘 표현했고
근데 녹음할 때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원래 힘들어야 잘 됩니다. 잘 나와요, 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맞아. 뭔가 제가 생각한 해찬이의 느낌보다 더 확장돼서 나와서 저는 노래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았고 너무 잘 들었고 근데 굳이 아쉬운 걸 하나 뽑자면 도대체 이 커버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약간 그 팝스타의 밤 느낌? 어. 해야 되나? 너무 구려. 아니, 색감도 앨범 색과 전혀 맞지 않아. 아 웃겨. 이게 정말 아쉬웠다. 아쉬워. 저는 하나 고른 게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앨범인데요. yes, yes. 저는 이 앨범이 왜 좋냐면 엠믹스의 마지막 세계관 여정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 마무리를 잘한 좋은 곡들을 모아서 사사삭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이응이응 자기 데뷔곡 오 아니야? 나 뭐라 했어? 이응이응. 이응이 5호입니까? 이응이응이라고 또 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5호를 이제 또 파트 1, 파트 2로 나눠가지고 이 엠믹스의 여정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 이 앨범으로. 이 순서도 전개가 좋다 이거지? 네, 전개도 좋고 이 마무리를 너무 잘해서 완성도가 되게 높은 앨범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하나로 꼽아야 되는데 그쵸. 이것이 문제네. 왜냐면 이것도 되게 취향이 그러니까 다른 거라. 취향에서 나눠지는 거라. 근데 또 해찬이 앨범 좋긴 했어. 근데 캐츠아이도 앨범이 나왔나 올해? 다 싱글인가? 근데 곡이 이렇게 있긴 하거든. 아 좋은데? 잠깐만. 제가 또 고민했던 앨범이 하나가 엔하이픈이거든요. 아 엔하이픈. 왜냐면 노래가 엔하이픈 너무 좋죠. 노래도 좋은데 거기 앨범이 또 그 배드 디자이어? 예. 저도 그 앨범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참 노래가 홈룸이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이 앨범 자체는 되게 항상 이제 하고 있는 뱀파이어인데 이 루즈는 그 느낌이 살짝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느낌. 그래요? 물론 그렇게 뭔가 한번 환기시켜주고 뭔가 이게 다른 느낌 하나 있는 건 좋긴 좋은데 이거는 너무 컨셉이 딱 있는데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약간 근데 뺐고. 저는 네. 엔하이픈 진짜 아쉬운 게 네. 노래 너무 좋거든요. 네. 진짜 타율이 높아요. 저의 취향 타율이 정말 높은데 노래가 너무 짧아요. 노래가 너무 짧아. 너무 팝이야. 팝이어서 그래. 너무 금방 끝나. 그래. 브릿지 좀 넣어. 그래. 정원이 K-팝이 잘하잖아. 아니고 희승이도 팝이잖아.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 팝으로만 계속 하니까 이게 너무 K 맛이 안 난다. 넣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조금 이 약간 브릿지 같은 거 할 때 선우 친구를 이용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 이거 진짜 K를 살릴 수 있는 선우 친구 굉장히 또 K의 쪼를 가지고 있는 친구로서 약간 선우가 딱 브릿지 쳐주고 제이가 빌드업 쌓고 희승이가 고음 지르면 그게 딱이잖아. 완벽하긴 해. 그리고 딱 그 정원이가 메인으로 3절 쌉이 나오고 그렇지. 다 같이 그리고 왕왕왕왕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앨범이 너무 어렵다. 노래들은 다 좋은데 앨범 괜찮은데? 뭐야? 엔하이픈 앨범? 왜 저래? 아니 이 앨범을 내가 생각보다 되게 잘 들었어. 나도 잘 들었어. 딱 이때 나오자마자 그래. 여름을 굉장히 또 같이 잘 보냈어. 이 앨범이랑. 근데 나는 아무래도 계속 루즈가 마음에 걸려. 그래? 너 되게 좋은데? 뭐 하지? 우리 하나 정해야 돼. 그니까. 저희 근데 엠믹스 저는 하고 싶거든요. 지금 마음 바꾸실 거예요, 해찬이에서? 아니요. 뭐야? 근데 해찬이 앨범은 놓을 수가 없어. 올해 앨범으로서 놓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해찬이로 하시겠어요? 네. 어떡하지? 왜냐면 나는 재현이랑 같이 나왔어도 해찬이 좋을 것 같아. 진짜? 되게 높은 그거네. 뭔가 되게 재현이는 이 겉에 무드가 같이 잘 맞는 느낌이면 해찬이는 정말 나의 심금까지 잘 울림까지 준 앨범이야. K-팝이네. 정말. 왜냐면 해찬이 그러니까 앨범에 그 모든 해찬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장르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되게 R&B적인 요소를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해찬이 목소리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R&B보다는 조금 더 K-팝에 치중된 목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K-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마음을 정해. 오케이. 앨범이니까 네. 앨범에 진짜 뭔가 그 이야기를 잘 담은 건 해찬인 것 같긴 해요. 뭔가 그 트미션도 있고 아우트로도 있고 앨범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낸 게 해찬이 같네요. 해찬이로 하겠습니다. 2025 올해 앨범 해찬님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부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5 올해 아티스트 부문이에요. 올해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많은 색깔을 보여주고 많은 음악을 보여주고 많은 무대를 하고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잘 녹인, 잘 표현한 그런 아티스트를 뽑아볼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하면 말하실래요? 좋아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제리! 진짜 사실
제니를 두고 말할 수가 없어요. 2025는 제니의 해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고르는 게 더 어려웠어. 나 진짜 사실 뭐 프로모 컨셉 뮤비 안무 저 전부 다 제니 주고 싶어. 진짜 뭐 송 앨범 다 제니 주고 싶어. 진짜 이만큼 퀄리티 있고 완성도 있고 색깔 완벽하고 맞아. 그냥 제니를 보여줬잖아. 이 어떠한 것에 있어서 진정성은 본인한테서 나온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꾸며내지 않은 진짜 본인을 보여줄 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니가 모든 정말 너무 좋았어. 잘했어. 이번에 무대도 국내 무대도 멜뮤랑 골디랑 다 너무 진짜 대단했어요. 거의 뭐 코첼라를 한국 무대에서 보여준 수준인데 다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쵸. 그냥 뭐 제니만 기다리고 제니만 보려고 진짜. 특히 멜뮤는 그 드레스 자체가 막 한글이 다 적혀져 있고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시리 딱 부르고 너무 좋았어. 너무 멋있었고 이 뭔가 그 빨간색 그 제니와 루비 이 빨간색이라는 딱 뭔가 색깔도 명확하게 나타냈고 앨범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대상. 진짜 다 진짜 정말 너무 막 너무 다 좋아요. 그 디테일까지 너무 다 좋아서 막 진짜 되게 그 흥분감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 앨범이 나왔을 때 막 진짜. 그걸 다 찾아보느라. 그리고 정말 그녀를 보여주는 느낌이야. 그녀의 인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되게 외국 음악을 또 많이 접한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 그쵸. 그치만 한국인이고 한국의 느낌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잘 섞여서 나온 것 같아. 완벽하게 뭔가 이 자기만의 색으로 믹스를 해서 제니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걸 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티스트라는 이 단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 맞아요. 본인이 생각이 있어야 돼. 진짜 다른 것도 다 주고 싶었지만 아티스트 부문에서 꼭 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정말 뭐 10년도 아니고 한 30년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아티스트다. 이런 뭔가 스타성과 예술성을 같이 갖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지. 근데 정말 이거를 같이 갖고 너무 똑똑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진짜. 그 사실 요새 아이돌 친구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티스트라는 호칭은 자꾸 붙여주는데 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서 주는 것만 하니까 이게 되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제니님은 완벽하게 아티스트로서 이런 걸 소화해냈다. 진짜 아티스트다. 인생이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다. 그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2025 아티스트 부문은 바로 제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무슨 시상식에서 다 줄 줄 알았는데. 맞아. 3개 다 제니를 줄 줄 알았는데 내 말이. 뭘 그렇게 나누시나. 정말 다들 아쉬워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수치도 있는데 참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저희라도 저희가 뭔가 싶겠지만 그래도 맞아요. 저희라도 아마 근데 또 이걸 듣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할 수도 있어. 완전 공감하지 않을까? 우리랑 비슷한 취향이신 분들은 또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이 아니라 이제 왔죠. 올해 2026년에는 네. K-팝이 좀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 실력이야 뭐 퀄리티야 이제 다 최고점 찍었고 저는 이제 삐죽 뭐가 하나가 뛰어나야 되지 않았나. 뭐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진정성. 그래요. 진정성 좋네요. 아니 솔직히 개성이 호만 있으면 그게 개성인가? 그쵸. 그럼 그냥 다 좋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호불호를 이제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싶은. 너무 안정적이게만 가. 이거는 한국 사람의 문제야. 맞아. 이거 고질병이야. 너무 안정적인 걸 좋아해. 방어적, 수동적. 안 돼요. 안 돼요. 골든 그 모두가 다 차별화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응. 서로 차별점을 두자고 한 끗을 두자고 한 게 결국 이렇게 과포화로 터져 나오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돌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너무 많은데 선배들도 계속 나오고 3세대, 2세대 선배들이 컴백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 어린 친구들이 의지를 안 갖고 한다면 그냥 바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마는 회사에서는 뭔가 누군가 하나가 빵 떠서 그 하나를 케어하는 것보다 적당히 한 70점 정도 모두가 줘서 투 하나 굴리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할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야 회사는 돈도 벌고 그리고 대중한테 더 안 알려지는 게 리스크가 없죠. 그쵸. 그렇게 가고 있죠 사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가면 이 산업이 이제 망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뭔가 좀 더 기획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표현을 하는 아이돌 친구들도 조금 더 뭔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산업도 그렇겠지만 유독
이 산업, 이 문화 자체를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음흠. 책임감을 깊게 가지고 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보고 어떤 점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맞아요. 이제 팝은 많이 안 따라와도 될 것 같아요. K 위상이 이렇게 높은데 이제 한국적인 게 우와! 가장 세계적인 겁니다. 그럼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26년도까지 얘기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기대하면서 그쵸. 올해를 더 한번 힘차게. 힘차게 달려보시고 말의 해잖아요. 붉은 말의 해잖아요. 오냐. 그쵸. 말처럼 붉은 말처럼 음. 다가닥 달리시길. 갑자기 할까요? 하나, 둘, 둘, 셋. 갑자기.